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미국 중서부 미주리에 있는 인구 2,000명의 작은 마을 타임스비치. 이곳은 과거 1925년 스타타임스라는 지역 신문사가 강변의 땅을 신문 6개월 구독권과 함께 사람들에게 팔던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마을 이름 타임스비치에서 이 타임스가 신문사의 이름에서 따오게 된 거죠.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처음 이곳은 대부분 별장이 세워진 휴양지로 개발이 되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별장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이후에는 목장과 경마장이 들어서는 작은 마을로 자리 잡게 되죠. 그렇다 보니 여긴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지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1971년 5월 목장을 운영하던 주인 찰리가 이른 아침에 말들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마국간으로 향하던 길, 잠시 후 처참한 광경을 보게 되죠. 자신의 마국간에 있던 말들이 모두 힘없이 쓰러져 사망한 겁니다. 그 수가 무려 60마리에 달했는데요. 이게 들짐승의 공격을 받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말들이 이렇게 사망한다? 라는 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 누군가 원한을 품고 독살을 했나 싶지만 마국간에는 침입의 흔적이 전혀 없었고 죽은 말들 또한 외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은 끝이 아니었죠. 찰리의 목장뿐만 아니라 이후 마을 전체에 의문의 연쇄 죽음이 이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한 예로 마을에서 평소 건강하게 뛰어놀던 반려동물이 시름시름 죽어나가질 않나 멀쩡히 하늘을 날아가던 새들이 땅으로 떨어져 죽어버립니다. 심지어 마을 사람들이 키우는 화분도 아무리 물을 줘도 바짝 말랐고요. 그래서 시들어 죽기 일쑤였어요. 마을 전체에 뭔가 죽음의 기운이 닥친 듯 했죠. 사람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게 원인이 뭔지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과연 동물과 식물만 위험했던 걸까요? 아니죠. 어느 날부터 마치 전염병처럼 심각한 피부병이 마을 내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긁적이면서 고통을 호소했는데요. 피부 질환뿐만 아니라 심지어 호흡곤란과 기침이 계속 멈추지 않아서 쓰러지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설사, 구토, 복통, 어지러움 증상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였고요. 보건소에 매일같이 환자들이 북적거렸습니다. 그런데 원인은 밝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급기야 임산부들이 아이를 유산하기 시작했고 출산에 성공을 하더라도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기형아가 출산됩니다. 타임스비치 마을 사람들 그리고 동물들 계속해서 죽음을 피하지 못하면서 여긴 한순간에 저주의 마을이 되어버렸죠. 그러던 1974년 8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이 심각성을 인지했고요. 원인을 밝혀야 되지 않냐 하면서 타임스비치에 전문 인력을 파견시켰습니다. 이들이 와서 마을 이곳저곳을 살피면서 조사를 하다가 토양의 일부를 채취해서 성분 분석을 하게 되는데 예상하셨겠지만 그 결과가 충격적이죠. 토양에서 엄청난 수치의 다이옥신이 발견된 겁니다. 다이옥신이란 건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약 1000배 정도 높은 최악의 독성 물질입니다. 만약 장기간 사람이 이걸 섭취하면 암을 유발하고요. 신체 기관을 파손하고 생식 기능에 이상을 가져올 정도죠. 그러니까 임신이 안 되고 또는 기형아를 출산하는 건 당연한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다이옥신은 한번 체내에 들어가면 이 몸 안에 있는 지방과 달라붙어 버려요. 그래서 소변이나 땀으로 도저히 배출되지 않는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타임스비치 마을에서 검출된 다이옥신의 양이 무려 33ppm, 일반 규정치의 무려 33,000배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간 주민들은 다이옥신이 범벅된 토양에서 농작물을 키워서 그걸 섭취하면서 서서히 중독되어 갔던 겁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폐암에 걸렸고 아내들은 유산을 했고 뿐만 아니라 신장암, 후두암, 간질환 환자들이 다수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그 70년대 당시에는 다이옥신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마저도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상황이에요. 그저 다이옥신 하면 뭔가 이건 화학 폐기물이 나오는 공장 주변에서 발견돼야 하는 건데 라는 걸로 알고 있을 정도인데요.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여긴 되게 평화로운 목장과 경마장이 있는 마을인데 공장이 없는 이곳에서 왜 엄청난 양의 다이옥신이 발견됐던 걸까요? 조사를 해보니 이 마을에서 다이옥신이 주로 발견된 곳은 대부분 비포장 도로와 경마장에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역추적해볼까요? 비포장 도로는 이렇게 바람이 불거나 차가 지나가면 먼지가 심하게 날리죠. 그래서 불편함을 줍니다. 임시 방편으로 물을 뿌리게 되지만 효과는 그저 일시적이었죠. 그래서 주민들이 대처 방법을 생각한 끝에 물은 쉽게 증발이 되니까 기름을 뿌리자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기름을 뿌리면 이게 땅에 흡착이 되면서 그만큼 오랫동안 먼지를 가라앉히는 효과를 냈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 일을 도맡아서 마을 곳곳에 기름을 뿌리고 다닌 작업자가 한 명 있었는데요. 그의 이름은 러셀 블리스. 먼지를 가라앉히고자 도로에 기름을 뿌렸죠. 근데 그는 아예 작은 사업처럼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이 방진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러던 1971년 5월 맨 처음 소개했던 그 타임스비치 목장 기억하시죠? 여기서 동물들의 떼죽음이 발생했죠. 근데 이게 시간적으로 이 러셀 블리스가 목장에서 방진 작업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장 주인이 러셀 네가 온 다음에 이렇게 우리 말들이 죽었다 하고 책임을 묻게 되는데 아니 나는 그냥 오래된 기름을 사용한 거 왜 특별한 걸 한 게 없다. 아니 뭐 내 잘못이란 증거 있냐 라면서 당당하게 소리쳤습니다. 이 목장 부부는 러셀 네가 사용한 기름이 뭔가 오염된 게 아니냐라고 의심을 했죠. 그리고 결국 목장 전반에 걸쳐 15cm 정도의 흙을 다 제거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토양을 제거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부의 딸에게 이상 증상이 나타납니다. 갑작스럽게 코피가 흘렀고 이유 없이 설사와 구토가 이어졌죠. 하지만 딱히 모든 게 러셀의 기름 때문이라고 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죠. 그리고 한 달 후 러셀은 타임스 비치 마을뿐만 아니라 미주리의 또 다른 지역 경마장에서 방진 작업을 위해 고용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경마장에 있던 12마리의 말들이 폐사를 했고요. 경기장 주인과 그의 가족들이 의문의 피부질환에 시달리기 시작했죠. 그렇다 보니 이들 역시 이 러셀이 뿌린 기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했는데 그래서 보니까 러셀이 가는 곳마다 병이 퍼진 게 드러납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걸 신고를 했고 경찰이 러셀의 창고를 급습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 방진 작업에 사용한 다량의 폐유가 발견되죠. 그리고 예상대로 그 기름엔 치사량의 다이옥신이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쓰레기 처리업자였던 러셀. 그는 어느 날 한 화학 공장으로부터 상당량의 폐유를 처리해달라는 하청을 받게 됩니다. 이 폐유를 내가 어떻게 처리할까 생각을 하다가 우연히 타임스비치 마을에서 솔깃한 공고를 발견해요. 이 비포장 도로에 폐유를 살포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거였죠. 와, 이게 산업 폐기물 처리한다는 명목으로 공장으로부터 돈도 받고 그걸 다시 뿌려서 돈도 버는 일석이조의 작업이었습니다. 이후 러셀의 작업은 무려 4년간 이어집니다. 다이옥신이 그득한 폐유가 마을 곳곳에 침투했고 동시에 러셀의 주머니도 두둑해졌겠죠. 러셀에게 이 폐유를 처리해달라고 맡긴 곳은 제약 화학 공장이었는데요. 여긴 베트남 전쟁에 이용된 제초제를 생산하던 곳이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베트남은 지형적으로 굉장히 수풀이 우거지고 정글이 많았죠. 그래서 은신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났을 때 미국이 이게 불리한 조건이다 보니까 이 베트남의 나무들을 다 말라 죽여야겠다. 그래서 은신처를 없애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제초제를 사용하게 돼요.
이건 우리에게 고엽제라고도 알려져 있죠. 이 고엽제의 폐해로 베트남 전쟁에 참가했던 군인들 뿐만 아니라 현지 주민들은 지금도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러셀은 내가 받아온 그 폐유에 이런 성분이 있는 줄 몰랐다 라고 말했지만 사실 나중에 추후에 그는 독성 물질이 있는 걸 알고 있었다라고 드러납니다. 다이옥신이 땅에 뿌려졌고 그게 대기로 하천으로 흘러가면서 결국 이 지역 모든 생명체를 죽음으로 이끌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안타까운 건 미국 정부의 조치입니다. 이런 전말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질병예방센터에서는 시간이 좀 지나면 이런 독성 물질 다이옥신도 좀 사라지는 거 아니냐 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을을 방치해버렸죠. 게다가 이 사건의 핵심, 중추가 됐던 러셀은 겨우 징역 1년이라는 아주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돼요. 왜 1년을 받았냐라는 것은 그 당시는 워낙 다이옥신에 대한 어떤 유해성이 심각하게 대두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저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죠. 이후에 타임스 비치 마을은 그냥 방치됐습니다. 근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사람들의 상태가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악화되면서 정부가 그제서야 심각성을 알게 되죠. 결국 1983년 미국 환경청이 나섰고 350억 원의 공적 예산을 투입해서 모든 주거지를 매입한 후 주민 2,000명을 이주시킵니다. 이후 타임스비치 마을은 철저히 폐쇄되었습니다. 그리고 입구에는 이런 표지판이 세워졌죠. 출입 금지, 차에서 내리지 말고 창문도 내리지 마세요. 미국 정부가 여기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소각장을 건설하게 돼요. 그리고 26만 5천 톤의 오염된 토양을 다 태워버리기로 하죠. 이 과정에서 무려 2,3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렇게 폐쇄됐던 타임스비치 마을은 정화 작업에 성공을 했고 이후 66번 국도 주립공원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토양 샘플을 주기적으로 채취를 하는데 확인한 결과 더 이상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물질은 검출되지 않는다고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기엔 과거 이곳에 살던 주민들, 그들이 입은 피해와 상처는 여전히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었고 병을 얻었고 자신의 터전을 잃었고요. 일부는 지금까지도 그때 얻은 끔찍한 트라우마와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무지와 이기심으로 인해서 마을 전체를 폐쇄하게 된 참극. 이 타임스비치 사건은 현재도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환경 재앙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누군가 무심코 벌인 이기적인 행동이 얼마나 사람들의 삶을 처참하게 짓밟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